네, 오늘은 베라 체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 베라 체인이 생각보다는 가격 방어가 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베라 체인의 크게 전략은 총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앱끼리 경쟁을 좀 부추긴다 라고 해서 이제 이걸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와 그다음에 디앱의 환경을 좀 더 개선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거 이자를 좀 지급하는 방식으로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어떻게 좀 이제 창출할 것이냐인데, 여기서도 이제 허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허니 부분을 이걸 볼 수 있는데, 허니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좀 받쳐 주어야지 이 전략이 투자의 아이디어가 훼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또 등장하는 게 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BGT 구조 부분이 이제 한번 크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를 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가 이제 물음표가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이제 BGT의 위임이냐 소각이냐에 따라서 이제 무엇이 더 이득으로 갈 것인지를 좀 더 확인을 하면서 투자하는 게 이제 베라체인의 키포인트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베라체인이 지금의 이제 어느 정도 가격에 있는 추이가 생각보다 좀 괜찮게 나와주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은데요. 베라체인의 본질보다는 펀딩비에 따른 영향도가 전 좀 크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뭐 스토리지, 골렘 같은 게 좀 많이 튀어 올랐던 이유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측면은 이번에 베라체인도 생각보다 많이 밀리지 않았던 이유도 이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펀딩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게 되면 이걸 대출로 받아서 펀딩비 수익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시장의 폭락 시장 추이가 나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요 전략 좀 쓸만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돌려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1배 롱만 쳐서 APR 225% 4시간마다 나눠서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걸 이제 단순 계산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 이제 대충 한 하루에 7%씩 이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뭐 그런 내용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버텨서 이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차익거래 형태로 이제 수익을 낼 거냐, 아니면 다른 형태에 따른 수익을 좀 만들어낼 거냐, 요 차이가 이제 오히려 대부분 지금에 있는 알트코인들의 변동성과 핫이슈가 좀 걸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라체인을 신선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보통 LP라는 게 댐마다 다르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베라가 운영하는 디파이에 공시 LP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LP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덱에다가 넣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파워와 파급력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가게를 이용해 달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국어를 많이 할 것입니다. 국어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쪽에 있는 디앱의 APR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사람들은 그쪽으로 돈이 몰리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구도로 인해서 아마 좋은 디앱에 있는 환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살아남는 애들이 더 많은 APR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베라체인에 따른 이 효과가 부작용도 크지만 오히려 이것도 단기적으로 이제 트렌드와 핵심 투자 아이디어에 따른 훼손만 없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런 전략도 어느 정도는 시기에 맞게 또 보게 되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시향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제가 이제 드렸다시피 알트코인들은 아직도 뭐 누군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소신대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왜 비중을 왜 줄였을까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솔라나 부분이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가격 방어선에 있는 추이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위태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전히 김프가 좀 더 높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약간 취약점
시각적인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더에 있는 가격에 따른 변동성 추이가 커지고 있는 부분도 오히려 시장적인 추이로 봤을 때도 여전히 별로 좋지 못한 측면이 좀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왜 그러냐면 테더가 너무 많이 가격의 변환점이 생기게 된다라는 건 그만큼의 비트코인에 따른 변동성도 같이 증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이제 BNB에 있는 가격 추이나 그 다음에 솔라나 부분을 좀 같이 겸용을 봐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솔라나 가격 추이가 왜 중요하냐면 솔라나의 TVL이 생각보다 많은 걸 차지를 했고 많은 걸 주도를 했고 이번 시즌에서도 불장에서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솔라나 부분이 뭐 얼마나 좀 성장을 했길래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한번 대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전반적인 추이로 본다고 하면, 자, 23년도 때에 있는 시가총액이 78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의 시가총액 최고점 구간이 1200억까지 됐으니까 단순계가 그냥 올려치기 해서 보게 되면 10배가 12배가 넘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는 게 당연한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TVL이 많이 빠져주고 있고 시가총액이 매우 조정을 받고 있는 건 솔라나의 밈에 있는 환경이 이제 여기에서 헤쳐먹는 부분으로 좀 탈바꿈하는 걸 변화에 지속적으로 갈 거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밈코인이 계속 나오긴 할 건데, 이걸 이제 얼마나 좀 더 헤쳐먹지 않는 형태와 또 들키지 않는 형태로 이제 잘 포장을 해가지고 밈코인이 계속해서 더욱더 어그로가 잘 끌리면서 나올 수 있을 게 뭐가 남아져 있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트럼프 코인 대비보다 더 높은 어그로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 이상만큼의 있는 파급력이 좀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좀 아쉬움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점은 여전히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건 그 다음에 이제 ETF가 남아져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ETF 형태의 시점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방어가 안 되어져 있는 형태라고 하면 그만큼 유입량도 생각보다는 좀 저조해지지 않겠냐. 그리고 오히려 저조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어찌 보면 선물 거래 비중 쪽에서 또 민감하게 오히려 유입보다는 오히려 공매도 비중이 좀 더 증가하는 악순환에 또 걸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에 이제 비트코인 추가 매입에 20억 재장전 나오고 있는데, 전환 채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의 12개 연기금이 이제 스트래티지에 따른 주식을 보유를 해서 이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건 원래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거래를 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특별하게 비중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기업은 추적을 하고 있는 개인은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기관에 주도한다라고 보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개인이 이때까지 갖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마무리가 되기 전 때까지는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이제 디파이 부분에 따른 형태가 어느 정도 가격에서 방어가 좀 되어주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솔라나의 유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계속 더 갈 건지, 아니면 거래량 빈도도 점진적으로 유지가 되는 형태가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가 될 것인지도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FTX의 상환 부분이 이제 보상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따른 포지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알트코인에 따른 측면이 생각보다는 여전히 이제 저는 그래요.
이번 형태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횡보 구간이 길었을 때 못 갔던 알트코인들은 생각보다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이고, 재미가 있는 쪽을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펀딩비가 아예 그냥 나한테 또 다른 이런 차익 거래를 형성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을 만한, 선택에 있는 폭을 줄 수 있을 만한 요건이 아닌 애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튀어오르는 경향성은 좀 적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도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